아끼고 또 아끼며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이제 자식들 다 키워놓고 한숨 돌리나 했는데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요즘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개인 파산 신청자 통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파산 신청자 10명 중 4명 이상이 60대 이상입니다. 청년 파산보다 노년 파산이 훨씬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것이죠. 환율은 무섭게 치솟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내 연금과 자산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노후를 이토록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걸까요? 오늘은 고환율 쇼크가 가져온 나비 효과부터 은퇴자들을 덮치는 노후 파산의 진짜 이유, 그리고 이 위기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어 전략까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피부로 와닿는 문제는 바로 물가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는 등 고환율 쇼크가 계속되고 있죠. 환율 오르는 게 내 노후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식량과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당장 마트에서 사는 수입 소고기, 밀가루 가격이 오르고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전기요금이 폭등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이나 고정수입은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똑같은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식비와 관리비가 30%씩 뛰어버리는 겁니다.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젊은 층은 이직이나 투잡으로 소득을 늘릴 기회라도 있지만 은퇴 세대에게 고물가는 그야말로 재난과도 같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매달 발생하는 적자가 결국 노후 파산의 첫 번째 도미노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료와 의료비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던 건보료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거대한 폭탄으로 번합니다. 소득이 끊겼는데도 살고 있는 집 한 채, 굴러가는 자동차 한 대 때문에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가 청구됩니다.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의료비도 문제입니다. 큰 병이라도 한번 걸리면 수천만 원이 깨지는 건 순식간이죠. 은퇴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건보료로 속절없이 녹아내립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설계 시 생활비만 개선할 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관련 고정 지출을 과소평가하다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세 번째, 어쩌면 가장 뼈아픈 현실은 성인 자녀에 대한 지원입니다. 최근 청년들의 취업이 늦어지고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는 비혼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하지 못하고 캥거루족으로 남으면서 부모는 은퇴 후에도 자녀의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수하관에 달하는 전셋집이라도 마련해 주려다 보니 살고 있던 집을 줄이거나 심지어 노후자금 명목으로 들어둔 보험까지 해약합니다. 내 자식 기죽는 건 못 본다는 한국 특유의 끈끈한 가족애가 슬프게도 부모의 노후 파산을 앞당기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노후를 지켜내야 할까요? 첫 번째 해결책은 냉정한 지출 다이어트와 자산 재배치입니다. 은퇴 후에는 얼마나 버느냐보다 얼마나 안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자녀를 향한 경제적 지원의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결국 그 짐은 다시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부모의 노후가 탄탄한 것이 자녀를 돕는 가장 큰 길임을 가족 모두가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필수입니다. 재산 요건을 꼼꼼히 따져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이미 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은퇴 직후 3년 동안은 직장가입자 수준의 건보료만 내는 혜택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자산 구조도 부동산에만 묶여있는 이른바 깔고 앉은 돈을 줄이고 매달 현금이 창출되는 구조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지속적인 현금 흐름의 창출입니다. 은행 예금 이자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벅찬 시대입니다.
최근 많은 은투자분들이 매달 꼬박꼬박 배당금을 주는 월배당 ETF나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액티브 ETF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원금을 까먹는 구조가 아니라 자본이 스스로 일해서 이자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터로 나설 수 있는 액티브 시니어로서의 마음가짐입니다. 거창하고 보수가 높은 일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소일거리라도 매달 50만 원, 100만 원의 근로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은 수억 원의 자산을 통장에 넣어두는 것과 맞먹는 가치를 가집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활력까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노후 대비책입니다. 고환율과 고물가 그리고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정확히 마주하고 지금 당장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바꿔나간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드린 지출 점검과 자산 재배치를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